비행기 내리고서가 몇 시였어? 8시, 9시? 5시 40분이니까 6시 40분. 아, 너네 반마다 비행기 탑승 시간이 좀 달랐어? 네, 조기조 나가가지고. 비행기가 2대였겠다. 재밌었어? 지금도 거기 가나? 도깨비도로? 그런 거 가본 적 없어, 거기? 쌤 때는 관광 명소였는데. 자, 일단 얘들아, 우리 진행합시다. 일단 테스트 봤던 프린트부터 좀 볼게요. 그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이제 조금 어려워가지고 막 틀린 것들이 좀 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테스트 문제부터 봅시다. 자, 테스트 문제. 자, 1번부터 끝까지 해서 번호 한번 불러보시죠. 17번까지죠? 번호 한번 불러봐. 기억나는 거. 10번. 또 14번. 16번. 17번. 그치. 17번도 질문이어야지. 17번도. 괜찮나요? 됐죠? 자, 갑시다. 자, 10번으로 갈게요. 자, 10번. 2차 부등식이니까 A는 0이 아닐 거예요. 그쵸? 요놈의 해를 구했더니 4분의 3부터 3분의 1이라고 했어요. 자, c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가 0보다 큰 놈의 해를 구하래요. 자, 정석대로 한번 할 거고요. 서술형에서 쓰면 좀 그럴라나? 모르겠어. 내가 모른다 그러면 되게 너네한테 무능해 보일 수 있는데, 고1 과정에서 어긋나는 건 없거든? 근데 그냥 선생님이 원하는 풀이 아니라고 찍 그어버리면 할 말이 없단 말이야. 일단 그래서 정석대로 풀게요. 감점 요인이 없는 거. 자, 일단 요 자식의 해가 이렇게 해가 뭐였지? 그럼 대답하자. 0보다 큰 부분을 찾았더니 저렇게 해가 뭐였어? 그럼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당연히 위로 볼록. 당연히 이런 식으로 생겨야 돼. 이거 생각을 해야 되지. 여기가 4분의 1이고 여기가 3분의 1 이런 구조가 돼야 되는 거지. 아, 그럼 x축과의 교점이 나왔으니까 x 빼기 4분의 1과 x 빼기 3분의 1이 이렇게 있을 거고, 그치? 이 식은 최고차 한계수가 a니까 이렇게 쓴 놈이 저기에 있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될 거라는 거 괜찮죠? 자, 그럼 얘를 갖다 전개해 주시면 a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12분의 마이너스 7이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12분의 마이너스 7a의 x 플러스 곱하면은 12분의 a의 값이 나올 거야. 근데 그 값이 지금 얘랑 어떤 거예요? 같으신 거니까, 아, 우리는 b라는 값을 12분의 마이너스 7a라고, c라는 값을 12분의 a라고 쓰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구하라는 이 주어진 식을 갖다 써보시면, 주어진 식은 c 대신에 12분의 a를 쓸 거니까 12분의 a의 x제곱에 b 대신에 얘를 쓸 거니까 마이너스로 바꿔줘야겠네. 마이너스의 12분의 7a의 x, 그 다음 a, 0보다 큰 거 풀어줄 겁니다. 괜찮나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마찬가지로 a로 묶어서 혹은 12 곱해서 풀면 되지. 됐니? 그러니까 12만 일단 곱할게, 얘들아. 그리고 a를 묶어봅시다. 그럼 a 묶이면서 12 곱했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2 이렇게 되는 거 보여요? 자, 우리 대답해 볼게. 이 2차 함수는 위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야. 그치? 왜냐면 여기서 우리 이미 어디로 볼록인 걸 밝혀냈니? 그치, 위로 볼록이신 거니까 이 a 값은 뭐라서? 그치, 0보다 작은 음수거든. 그러니까 이 그림 역시 어디로 볼록이라서 위로 볼록이실 거고요. 얘 x 빼기 3, x 빼기 4 보이니? 그러니까 여기 하나가 3이고 하나가 4가 되시며 0보다 큰 부분이니까 요 사이죠? 그러니까 x 값은 3부터 어디까지다? 4까지다라는 거 여러분들 체크 잘 하시고, 자, 어떤 친구는 이렇게 푼다. 고개만 들어주세요. 자, 어떤 친구는 요거 보시고요. 12를 곱하시면서 a를 나눠버릴 수도 있지. 맞지?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 12 곱하시면서 a를 나눠버린다면은 남는 식이 x제곱 빼기 7x 플러스 12가 되고 a로 나눴잖아. 그치? 그럼 부등호 방향 어떻게 돼야 돼?
작다. 그치? 바뀐다. 이거 주의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시험 시간 때 어떻게 풀지 모르지? A를 지워버릴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A가 음수인 거니까 부등호 방향 바뀐다라는 거 혹시 모르니 체크해 두시기. 알겠죠? 자, 이렇게 될 거야. 자, 이제 이게 정석대로 된 풀이가 될 것이고요. 우리는 다른 풀이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볼 거야, 얘들아. 이거 우리 저번에 얘들아 이런 문제 풀었던 거 기억나냐? 막 7x 빼기 k 나누기 3 뭐 이거? 바이블 있던 거? 이런 문제 할 때 내가 막 이거 네모 해가지고 막 네모축 함수 이렇게 했잖아. 쟤 처음 듣나 봐. 복습을 안 해서 그래. 자, 그런 맥락과 좀 비슷한 건데, 자, 다시 한번 써보면 주어진 식 자체가 요 놈이 0보다 큰 x 값이 4분의 1, x 3분의 1이야. 근데 나는 이 식으로 만들려고 할 거거든. 그래서 요 양변에다가 내가 뭘 곱할 거냐면 x제곱분의 1을 좀 곱해 보려고 해요. 그럼 x제곱분의 1은 x만 0이 아니면 되는 거지. 그치? 0만 아니면 곱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제곱을 갖다가 곱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등호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제곱하면 음수 될 수는 없거든. 괜찮나요? 그래 주시면 여기가 a 이 뒤에서부터 쓸게 얘들아. x제곱분의 c x분의 b a 부등호 방향 똑같겠지? 괜찮나? 자, 이 상황에서 내가 뭘 할 거냐면 x분의 1을 t라고 뭐 해볼까? 치환 좀 해볼게. 그럼 이 식이 뭐가 되냐면 ct 제곱 bt 플러스 a가 0보다 큰 거지. 그치? 그럼 얘들아 대답해볼까? 어차피 이 식이나 이 식이나 저기 문제에 주어진 에이씨 안 써가지고 문제가 되네. 이 식이나 서로 어떤 식이야? 같은 식이지. 개수가 다 똑같잖아. 그러니까 얘는 x로 표현된 2차 함수고 얘는 뭘로 표현된 2차 함수야? t로 표현된 2차 함수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됐어요? 자, 그럼 봐봐. x의 값이 4분의 1부터 3분의 1이래. 누구의 값이? x의 값이. 그럼 나는 t 값의 범위만 찾아주면 이놈의 근이 나오는 거지. 맞니? 자, x가 4분의 1부터 3분의 1이래요. 나는 x분의 1, 즉 누구 값? t 값으로 바꿔서 해석을 할 거야. 그럼 뒤집는 거지. 그럼 3분의 1보다 작은 것은 뒤집으면 3보다 어떨까요? 크지겠지. 괜찮니? 또 4분의 1보다 컸거든? 뒤집었어요. 어때요? 4보다 작은 거 돼요? 됐나요? 됐죠? 그럼 얘들아 3보다 큰 것 누구? 우리는 얘 이것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거잖아. 그럼 우리는 둘 다 만족하는 거 괜찮니? 그러니까 3부터 어디까지? 4까지라는 게 요놈의 근이 나왔고 걔가 얘랑 똑같겠네요. 이렇게 봐도 괜찮아요. 아시겠어요? 네. 넘어갑시다. 자, x에 대한 연립 부등식이야. 자, 위의 식은 얘들아 x 빼기 2n과 그냥 x 플러스 2n으로 미리 쪼개고 시작합시다. 얘가 0 이상일 거고요. 저기도 얘들아 x 빼기 3n이랑 x 플러스 2n 이렇게 잡아주면 될 것 같은데 그치? 자, n값이 문제에서 맨 마지막 줄에 뭐라 되어 있냐면 자연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정확하게 여기서 나오는 게 2n, 여기서 나오는 게 마이너스 2n이니까 얘는 무조건 이렇게 그려지면서 마이너스 2n 되는 거지? 여기는 3n 마이너스 2n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n, 여기가 3n이면서 아래로 볼록이 되실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야 되는 해는 둘의 겹치는 부분이 되시는 거니까 0 이상인 범위시면 여기랑 여기가 되고요. 여기서는 0 이하니까 얘랑 얘 사이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됐죠? 네. 요 놈을 갖다가 만족시키는 정수 x가 몇 개래요? 그렇지. 정수 x가 10개가 되도록 하는 n값을 구하라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얘들아 얘를 갖다가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 마이너스 2n 여기에 2n 여기에 3n 이렇게 있는 상태지. 그치? 위에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은요 마이너스 2n이랑 2n 이렇게 해가 갈라지는 형태가 되시고요. 그 다음 밑에 있는 놈을 갖다가 체크해 주시면 마이너스 2n부터 어디까지야? 그치, 요렇게 들어가시지?
됐어? 그럼 겹치는 부분이 어디가 등장하니? 요거 하나랑 겹치지? 또 2n부터 어디까지? 그렇지. 3n까지. 자, 문제 다시 한번 읽어볼게 얘들아. 얘를 만족시키는 무슨 x가 정수 x가 10개고 n은 자연수지. 그럼 얘들아 이미 이거 정수인 거 맞지? 여기서 1개 등장하지? 그럼 여기서 몇 개 등장하시면 돼? 9개 등장하면 돼요. 근데 얘들아 2n도 어차피 정수 맞냐? 물론 자연수긴 하지만 정수 되지? 얘도 정수 돼요? 그럼 이거 개수 어떻게 세요? 3n 빼기 2n 플러스 1개지. 그게 몇 개 된다고? 9개 되게만 찾아주면 되겠네요. 됐죠? 그러니까 n 플러스 1이 준 거니까 n 값 얼마죠? 8이에요. (16번) 갑시다. 주어진 방정식 x제곱 빼기 9 빼기 x 플러스 k 빼기 k를 나는 x 플러스 k로 이렇게 넘겨서 보려고요. 될까요? 이렇게 푸는 이유가 있을 거야. 왜냐면 어차피 얘들아 식으로 푸는 것만은 식만으로 푸는 건 내가 복잡해진다고 했었지. 문제가 어려워질수록 그래프의 도움을 좀 받으려고 해요. 자, 이걸 마이너스 x 마이너스 k로 넘겨주면 나 어차피 이 그래프 정확하게 그릴 수 있어요. 접어 올린 거니까. 얘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기울기 일자리인 요딱으로 생긴 직선이시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같다를 푸는 거니까 교점에 대한 이야기로 해석하면 되겠다. 그쵸? 자, 근데 문제에서 얘가 하나의 음의 실근과 두 개의 무슨 근? 그치, 양수근. 이렇게 두 개가 된대요. 여기까지 일단 1차적으로 끊어볼게요. 됐습니까? 자, 그럼 이게 어떤 상황인지를 갖다가 확인을 해 보시자고. 그러면 이 그래프 자체를 그리시면 x 빼기 3, x 플러스 3이니까 이렇게 되셔서 원래 이거지. 접어 올릴 거니까 이렇게 갔다가 어떻게 돼? 이렇게 되셨다가 이렇게 가는 그래프 괜찮아요? 됐어요. 여기다가 내가 지금 직선 이놈을 하나 그리려고 해요. 오케이? 자, 기울기 일자리인데 k, y절편이 지금 얼마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y절편이 졸라 작았다면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교점 지금 없죠. 그치? 그럼 얘가 이제 올라오기 시작할 거야. 올라오시다 보면 어느 순간 이렇게 교점 몇 개 되게 나오니? 2개지. 근데 일단 음수근 1개랑 양수근 2개니까 교점 몇 개는 생겨야 돼? 3개는 생겨야 되지. 그리고 심지어 그 중에 하나가 음수, 2개가 양수 돼야 되지. 자, 천천히 올려봐. 언제겠냐? 마이너스 3. 그렇지. 마이너스 3 이렇게 진화할 때겠지. 괜찮겠냐? 네. 그러니까 아하, 얘는요. y는 x 플러스 k가 몇 콤마 몇을 지날 때? 마이너스 3 콤마 0을 지날 때야. 대입하시니까 k 값 얼마 나와요? 3 되실 겁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아, 나는 여기까지 해서 k 값이 3이란 걸 얻어냈어. 됐나? 근데 두 번째 준 놈이 무엇이냐면 저 부등식이 0보다 작은 해를 구하라고 했어요. 맞아요? 그럼 얘들아, 우리 지금 여기 이 상태로 놨으니까 쟤도 넘겨가지고 보시면 x 플러스 k에서 이거 풀어달라는 소리지. 그쵸? 아, 그러니까 k 값 3일 때, 즉 하늘색 그래프가 딱 저렇게 나오셨을 때 우리는 하늘색 그래프보다 절대값 그래프가 더 아래에 있는 부분을 찾아주세요 라는 소리지. 그럼 하늘색 그래프보다 흰색 그래프가 아래에 있는 곳은 얘를 기준으로 여기부터 얘를 기준으로 여기까지 괜찮냐? 그래서 나는 이 점을 1번 점, 이 점을 2번 점이라고 하시면 1번 점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접어 올린 그래프, 즉 얘 접어 올린 거니까 마이너스 붙여야 되지. 괜찮아요? 그놈과 x 플러스 3, 얘와의 교점일 거라고요. 되셨을까요? 그럼 얘를 갖다 넘겨주시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은 0이니까 x 플러스 3, x 빼기 2라서 x 값은 마이너스 3 또는 2지. 마이너스 3은 여기지. 관심 있는 건 6이니까 x 값 누구다? 2다. 두 번째 갑시다. 우리는 이 그래프를 볼 거잖아요. 얘는 그냥 x제곱 빼기 9지 얘들아. 그놈과 x 플러스 3 보실 거니까
x제곱 빼기 x 빼기 12가 0이라서 x 빼기 4, x 플러스 3이죠? 됩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 나올 거예요. 되셨지? 근데 우리는 여기 누가 봐도 3보다 큰 쪽이잖아. 누구 택하시면 돼? 4라 택하시면 돼. 그러니까 최종적인 답은 2부터 어디까지다? 4까지다. 이렇게 잡아주면 끝나겠네요. 이게 될까요? 그래프 도움이 있으면 훨씬 편합니다, 여러분. 라스트 17번. 아마 해석하기가 조금 당황스러웠을 거야. 자, 얘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x. 자연수 x가 7개가 되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a라는 것의 최소값을 물어봤어. 갈게요. 자, 여러분. 이 문제는 봐봐. 둘이 곱해서 0 이하거든? 근데 니네가 알다시피 요 절대값이라는 놈은 항상 어떻지? 양수라고 하면 안 돼. 0 이상 0 이상이시지. 예. 그치? 그러니까 그냥 얘를 갖다가 날려먹어도 괜찮지 않냐? 맞지? 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어차피 얘가 0 이상이니까 곱해서 0 이하가 되려면 항상 그냥 뒤 앞에 있는 x 빼기 6이 뭐면 돼요? 0 이하면 될 거거든. 여기까지 괜찮아? 됐어? 그럼 잘 보자. 내가 얘는 어차피 0 이상이니까 얘를 좀 간단하게 식을 바꾸기 위해 양변에 x 빼기 a의 절대값으로 나눌 거예요. 나누기 뭐 할 거라고요? 예 하실 거라고요. 근데 나누실 때는 반드시 뭘 조심해야 돼? 0이면 부호는 신경 쓸 게 없지. 어차피 얘 0 이상이 0보다 크니까. 그치? 나누실 때 그 나누는 숫자가 누구면 안 되니? 0이면 안 돼. 근데 얘가 0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케이스를 나눠야지. x가 만약에 a였다면, 그리고 x가 a가 아니었다면 괜찮냐? 그렇잖아. x는 가능성이 이렇게 두 가지잖아요. 이해됩니까? 자, 밑에 거부터 해볼게요. x가 a가 아니었다면 어차피 0 아니지? 그럼 나눠도 괜찮지?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 안 바뀌지? 그럼 결국 주어진 식은 x 빼기 6이 뭐가 돼요? 0 이하니까 x가 누구 이하? 6 이하. 여기서 근 몇 개 나와요 벌써? 6개 나오지. 근데 우리 몇 개 돼야 돼? 7개 돼야 되네요. 맞나요? 그럼 자, 일로 갈게. x값이 a라고 했어. x값이 a면 a 빼기 6 곱하기 0. 0 이하지. 그럼 이러시면 무조건 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되는 거 아니에요? x값이 a여버리면 어차피 좌변 0이잖아. 0이 0 이하다. 문제 없지. 그러니까 x값 a도 해가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니까 a가 뭔진 몰라도 해가 항상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우리는 해가 총 몇 개 돼야 된다고? 7개 돼야 되니까 여기서 몇 개 추가해줘야 돼. 1개 추가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a값 누구예요? 제일 작은 거. 7도 되고 8도 되고 9도 되고 10도 되고 다 되는 거지. 근데 문제에서 무슨 값 구하래? 최소값이니까 7만 쓰는 거야. 다시 이거 얘들아 논리가 좀 어려워. 봐봐, 다시 할게. 요걸 만족시키는 해는 확실한 건 1부터 6까지야. 그리고 누구야? A야. 그러니까 해가 어떻게도 나올 수 있냐면 1, 2, 3, 4, 5, 6, 8일 수도 있고요. 1, 2, 3, 4, 5, 6, 9일 수도 있고 1, 2, 3, 4, 5, 6, 7일 수도 있어요. 돼요? 근데 우리는 해가 7개가 되는 A의 제일 작은 값이니까 누굴 쓴다? 7을 쓴다라고요. 이거 괜찮아요? 네, 이 논리만 좀 잘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 하고 넘어가서 바이블 갑시다. 자, 페이지 171은 뭐 안 해도 되겠지? 그리고 723번부터 숙제인데 얘들아 내가
페이지 723부터 쓰면서 갑자기 뭐 이상한 숫자를 써버렸어요. 180조까지란 소리예요. 180조까지 720 그러니까 176쪽부터 180쪽까지 질문 한번 불러봅시다. 747번. 자, 잠깐만. 혜연이가 질문을 남기고 가서 737이요? 네, 부르세요. 743 743 42 742 불안해. 어우 쉣 39, 37 737이었지 741 또 45 또 없어요? 48 돼요? 갑시다. 737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ax제곱 fx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고요. a 플러스 f1을 구하라 그랬고 가조건에서 뭐라 그랬냐면 fx가 0 이상이 되는 그런 해가 x는 3이라 그랬고요. bc 곱한 게 마이너스 54라고 줬어요. 그리고 문제에선 abc 상수. 얘들아, 이 첫 번째 조건 보고 우리는 바로 말할 수 있어. 얘 아래로 불러기게 위로 불러기게? 위로 불러기지? 네. 그치? 위로 불러기고 x축과 어떻게 한다는 소리야? 접한다는 소리지. 상상되니? 네. 괜찮니? 무조건 모양이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위로 불러기면서 접하시고 0 이상인 부분을 찾았더니 딱 하나 나왔잖아. 그러니까 그게 딱 0 되는 여기일 거라고요. 괜찮나요? 그럼 여러분 이거 보고 바로 식 세울 수 있다. 3,0에서 지금 중근을 갖지. 그럼 얘는 x 빼기 3의 뭐야? 제곱이고 최고차계수 얼마니? a라는 게 우리가 구해야 될 fx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전개해주면 ax제곱 마이너스 6ax 9a가 되지. 근데 문제에서 b 곱하기 c를 줬지. 그럼 우리는 b라는 것을 여기에 있는 얘라고 쓰면 되잖아. c가 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둘이 곱한 놈, 즉 마이너스 54 a의 제곱이 얼마다? 그러니까 a 제곱이 얼마야? a 제곱이 1이니까 a는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지. 근데 얘 어디로 볼록이니까? 위 볼 2이니까 여기서 a 값 음수죠? 그러니까 누구만 채택한다? a 값 마이너스 1이다. 그럼 fx 다 구했지? 2 대입하는 거 문제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이해했죠? 얘들아, 이것도 엄연히 따지면 인수정리 이용해서 푼 거죠? x 빼기 3이 2번 나왔으니까 중근이다. 739. 자, x가 0부터 2까지에서 2차 부등식 ax 플러스 a제곱 빼기 4가 0 이하가 항상 성립하래요. 이 말 자체가 지금 이 2차 함수는 아래로 블록인 건 확실한데 딴 데 다 볼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보란 소리야? 그치? 너 말 왜 이렇게 어렵게 해? 2에서 0이 뭐야? 0에서 2까지만 바라보란 소리지. 거기만 바라봤을 때 항상 0 이하시면 되네요. 맞습니까? 네, 그런 A값 범위 찾으래. 야, 일단 확실한 건 얘는 어디로 블록이지? 인수분해 따위는 잘 안 되겠죠? 이거 A 플러스 A 마이너스 E에도 A만 남게는 하기가 좀 힘드네요. 그쵸? 대칭축 찾으십시다. X는 얼마야? 2분의 마이너스 A지. 됐어. 그럼 얘들아, 우린 0부터 2까지 볼 건데 이것도 지금 위치 어딘지 알아 몰라? 몰라요. 그럼 뭐 해야 돼? 범위 나눠봐야지. 맞죠? 나눕시다. 0이랑 2가 다 어디 있다고 할까요? 문제에서 A가 뭐 양수이 줬나? 없네. 0이랑 2 어디 있다고 할래요? 다 왼쪽에 있다고 합시다.
이러한 경우면 2보다 2분의 마이너스 a가 어떤 거야? 큰 경우지. 됐어? 그쵸? 자, 그럼 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바라보실 건데 그게 항상 0 이하여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누구 값만 찾으시면 돼요? 진짜? 항상 0 이하여야 되는데 여기서 최소값만 볼 거야? 최대값을 봐야지. 그렇잖아. 맨 위에 있는 게 0 이하여야 나머지도 0 이하가 되잖아. 얘는 최소값 보는 게 아니라 최대값 봐야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뭘 볼 거예요? 0 대입한 게 얼마다? 0 이하시면 되지. 되셨습니까? 됐어요? 근데 얘들아 잘 봐봐. 지금 여기서 좀 센스를 좀 발휘해 볼게. 우린 지금 빗금, 물론 0부터 2까지가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범위를 나눠서 맨 위에 있는 것만 0 이하면 되지. 돼요? 맨 위에 있는 것만 0 이하면 돼. 그럼 봐봐. 내가 0부터 2로 좀 옮겨볼게 얘들아. 여기 봐야 돼. 잘 보이지? 자, 최대값 여기죠? 계속 최대값 여기지? 최대값 여기지? 근데 어느 순간 뭐 하는 순간 힘들어. 가다 보면 어느 순간 0일 때랑 2일 때가 같은 순간이 생기지. 그러면 나는 얘들아 이렇게 한 번에 하려고. 같을 때가 기준일 것 같아. 됐니? 됐니? 그 말인즉슨 얘가 얼마란 소리야? 1이란 소리지. 맞아? 그러니까 A값 얼마일 때야? 마이너스 2일 때 기준이지. 그럼 얘들아 우리 잘 생각하자. 봐봐. 이 초록색을 기준으로 0과 2가 조금만 왼쪽으로 갈게. 그럼 쌤이 아까 그렸던 이런 그림 나오는 거지. 0, 뭐 이런 그림. 이런 거 나오는 거지. 그럼 여전히 최대값은 얼마일 때야? 0일 때지. 그럼 우리 잘 생각하자 얘들아. 잘 봐. 이게 좀 어려워. 봐봐요. 초록색은 A 값이 얼마일 때야? 마이너스 2일 때지. 야, 실제로 지금 0이랑 2는 이렇게 고정되어 있고 2차 함수의 무슨 축이 움직이는 상황이야? 대칭축이 움직이지. 야, 초록색 상황에서 우리가 하늘색으로 가려고 그러거든? 그럼 이 대칭축이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왼쪽으로 가야 돼요? 오른쪽으로 가야 되지. 다시 이 이차함수가 오른쪽으로 가줘야 저 하늘색 그림 나오는 거죠. 이거 괜찮아. 이거 어려운 거야 얘들아. 오른쪽으로 가줘야 하늘색 상황 나오지. 그럼 대칭축이 오른쪽으로 간다는 소리는 얘가 1보다 어떻게 된다는 소리야? 그렇죠. 좋아. 2분의 마이너스 a가 1보다 커진다는 소리야. 여기까지 돼? 그러니까 저 하늘색 상황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2 곱하고 할게요. 그럼 a가 얼마란 소리야?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경우가 저 하늘색인 상황이 되실 거고요. 괜찮나? 그러니까 이때 최대값은 0이라서 함수값 0일 때니까 0 넣어주면 되겠죠? 0 넣어주니까 a제곱 빼기 4가 되고 그게 음수면 되죠? 0이야. 빗금친 부분이 0 이하니까 0 넣었을 때가 최대라서 0이야. 됐어? 그러니까 여기서 a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네.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인데 얘는 마이너스 2보다 어떤 경우래요? 작은 경우라 그랬지. 그럼 이거 겹쳐지는 게 있니? 여기선 겹쳐지는 게 없네요. 이해가 됐어? 그럼 이제 초록색에서 대칭축을 옮겨가지고 이런 식의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됐니? 그럼 다시 아까 그랬던 초록색 상황에서는 여기가 0이었고 여기가 2였잖아. 근데 초록색 상황이 되시려면 이 대칭축이 어디로 가셔야 돼요? 왼쪽으로 가줘야, 이렇게 가줘야. 지금 저 초록색 상황 나오는 거지. 아니, 핑크색 상황 나오는 거지. 이건 괜찮냐? 그치? 왼쪽으로 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저 핑크색의 상황에서는 대칭축이 2분의 마이너스 a가 왼쪽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원래 1보다 작은 경우가 되실 거야. 괜찮아요? 그래 주니까 a가 뭐보다? 마이너스 2보다 큰 경우가 되실 겁니다. 오케이? 됐어? 자, 이때는
빗금을 이렇게 치실 거니까 당연히 이 빗금이 0 이하인 걸 만족하려면 최대값 누구일 때? 그치, 2를 넣었을 때가 0 이하면 되실 거라고요. 그럼 2 넣고 2 넣자. 그럼 여기 2 넣어주면 4랑 4 지어지니까 2a랑 a제곱이지. 맞아요?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야? 0까지인 거 되니? 근데 얘는 마이너스 2보다 큰 경우지. 그러니까 여기서 답이 뭐 나와? 마이너스 2 초과. 뭐? 답을 얘기해줘야지. 마이너스 2 초과 0보다 작다가 되지. 됐어요? 그럼 여러분 봐봐요. 우리는 지금 하늘색이랑 핑크색 두 가지로만 나눴는데 하나는 A가 마이보다 작을 때고 하나는 마이보다 클 때지. 뭐 안 했어? 마이너스 2인 경우 안 했지. 괜찮아요? 마이너스 2인 경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럼 마이너스 2일 때는 얘들아 어차피 0을 대입하나 2를 대입하나 똑같지. 그러니까 F에 그냥 0만 대입해서 즉 0 이하면 되는 거 맞아요? 그럼 0 대입하세요. 0, 0이니까 A제곱 빼기 4지. 그럼 A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인 거 돼?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스 2인 경우 얘가 된대. 그러니까 A값 누구를 채택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2를 정답이라 채택하시면 되겠네. 여기까지 괜찮냐? 그럼 문제 다 푸는 거 끝났다. 하늘색일 수도 있고 초록색일 수도 있고 빨간색의 경우일 수도 있는데 하늘색의 경우에서는 답이 안 나왔고요. 초록색의 경우에서는 마이너스 2가 답이 된다 그랬고 핑크색의 경우에서는 얘가 된다 그랬지. 그럼 우리는 이것만 둘이 어떻게 해주면 돼요? 합쳐 주시면 되겠네요. 등호가 없네요. 미안해요.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정답이 몇 번입니까? 네, 2번이 되시겠네. 이거 어려운 문제야, 얘들아. 어려운 문제야. 봐봐. 진짜 어려운 문제야, 이거는. 실제로는 얘들아, 우리가 맨날 그래프 그릴 때 대칭축으로 그냥 2차 함수를 고정시켜 놓고 0과 2가 움직이는 것처럼 생각했잖아. 근데 실제로는 0과 2가 움직이니? 안 움직이지? 2차 함수가 움직이는 거지? 그치? 그래서 내가 축이 어떻게 움직일 건지를 봤어. 근데 누굴 기준으로 봤냐면 둘이 0 넣었을 때랑 2 넣었을 때가 같은 상황을 기준으로 본 거죠. 왜 0 넣었을 때랑 2 넣었을 때가 같을 때를 기준으로 보신 거야? 우리는 최대값이 필요했거든. 이 함수 그래프를 빗금 쳐서 최대값에 관심이 있었다고. 최대값이 0 이하여야 전체 함수가 0 이하겠잖아. 이해돼요? 아,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왼쪽에 놓고 원래 하던 대로 하려 했더니 아, 결국 최대값이 중요하네? 그럼 이게 이렇게 움직이면 결국 같을 때를 기준으로 왼쪽일 때랑 오른쪽일 때 이게 중요하겠구나 해서 같을 때 초록색 기준이 된 거야. 오케이? 네. 어려운 문제니까 별표 쳐놓으세요. 걱정이네. 이거 비번 설명 어떡하냐? 자, 41번. 쟤는 인수분해가 안 되나? 되잖아. 저거 인수분해가 얘들아 x 빼기 5 x 플러스 t 이렇게 되나? 아, t 플러스 1 이렇게 하면 되니 얘들아? 밑에 것도 되지? x 빼기 2 x 빼기 2t 0보다 클 거야. 얘를 만족시켜요. 그놈의 해를 구했더니 2부터 5까지 가겠다라고 하시네.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 요거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에서 우리가 근이라는 걸 생각을 좀 할 거지. 근데 얘들아, 봐봐. 나는 여기 2랑 5가, 여기 2, 5가 보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경우를 바로 줄일 수가 있을 것 같아. 이게 뭔 소리냐면, 봐봐. 우리는 어쨌든 간에 밑에 거 풀 때는 2랑 2t랑 누가 큰지가 중요하지. 그리고 여기서는 5랑 마T, 마1 그 둘이 누가 큰지가 중요한 걸 따져봐야 되는 건데 이미 해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둘이 겹쳐지는 걸 찾아서 얘가 나오고 싶은 거 아니야? 그럼 얘들아 생각해. 이게 봐봐. 5,
마T 마일이었다고 치자. 그럼 아래로 볼록 이거니까 0보다 작은 부분은 이렇게 생기지. 요 사이가 되지. 그럼 밑에 거랑 관계없이 겹치는 부분이 얘 나올 수 있니? 현우 되니? 안 되지. 얘는 5보다 큰 범위인데 답은 5보다 작은 범위가 나와야 돼. 애초에 겹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게 돼, 안 돼? 안 돼요. 그럼 필연적으로 이 자식은 어떻게 그림이 생겨야 되냐면 여기가 마T 마일, 여기가 5여서 이렇게 해가 나오셔야 되지. 되셨어요? 그럼 같은 논리로 얘도 보실게요. 얘는 0보다 큰 부분을 찾을 거야. 그럼 얘랑 얘가 아직 누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0보다 큰 범위 찾으실 거니까 요 갈라지는 범위 찾을 거지. 그럼 여기가 2면 되겠냐? 안 되지. 여기가 2여버리면 2보다 작은 범위가 생기잖아. 안 되지. 그러니까 2가 어디 있어야 돼? 그렇죠. 오른쪽에 있고요. 여기가 이 t가 되실 거라고요. 되셨어요? 그래서 해가 이렇게 생기는 것 또는 저렇게 생기는 것이 되실 거야. 되었나요? 자, 그러니까 우리 이런 상황에서 일단 첫 번째로 검증하고 가야 되는 게 있어. 둘이 비교했을 때 5가 크지. 이거 안 쓰면 큰일 남. t가 마6보다 큰 거죠. 얘랑 얘 비교했을 때 쟤가 큰 거지. 그러니까 t가 어떻게 돼요? 1보다 작아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마6부터 t가 어디다? 1보다 작다. 요걸 기본적으로 깔고 가실 거야. 이해가 되셨나요? 됐죠? 자, 그럼 우리 겹쳐지는 걸 이제 찾자. 자, 얘를 이제 노란색으로 바꿀게. 그리고 쟤를 갖다가 초록색으로 바꿀게. 해봅시다. 노란색이 요거고요. 초록색은요. 2t랑 2니까 우리 겹쳐진 부분이 2부터 5여야 되지? 그러니까 초록색 쓸 때 2를 이런 데다 써야 맞는 거지, 얘들아. 괜찮냐? 겹쳐지는 거 이미 끝났지? 그럼 여기에 있는 2t는 어디 있어야 돼, 얘보다? 왼쪽에 있어야겠네. 이런 데에 2t가 잡혀서 이렇게 가셔야 우리의 겹쳐지는 부분 어디다? 얘가 완성이 되실 거야. 됐어요? 그럼 마지막 이제 피날레로 볼 것은 결국 2t랑 얘랑 얘겠네요. 맞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과 2t와 2의 위치 관계가 일단 요건 되셔야 돼. 그치? 같아도 되는지 확인할 거야. 2랑 얘랑 겹쳐졌다고 치자. 그러니까 요 노란색 빵꾸가 여기로 들어와서 빵꾸 뚫었다고 쳐. 어쨌든 2 똑같이 안 들어가지. 문제될 거 없지. 등호 들어가도 괜찮아요. 맞나요? 요 노란색 빵꾸가 여기로 들어왔다고 쳐봐. 어차피 노란색이랑 초록색 겹쳐지는 거 있어 없어? 추가로 안 생기지. 그러니까 또 2부터 5까지 되는 거 맞지? 여기도 등호 들어가도 괜찮겠네요. 되셨습니까?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얘만 풀면 되겠네요. 위에 거부터 왼쪽 거부터 풀게요. 넘기면 3t 마이너스 1이니까 t가 3분의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됐냐? 이거 푼 거야, 이거. 넘겨서 마이너스 1. 된지? 오른쪽 거 풀어주시면요. t가 어떻게 돼요? 마3 이상이죠? 그러니까 우린 둘 다 만족할 것이니까 마3 이상이시면서 누구 이하? 3분의 마이너스 1 이하야. 됐어? 자, 그러니까 문제가 끝났어요. 우리는 애초에 그림이 이 두 가지가 돼야 됐기 때문에 하늘색 조건을 만족해야 됐고요. 그 하늘색 조건을 만족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이 2차 부등식의 해가 2부터 5까지가 되기 위해 세부적인 조정을 해주니까 나온 결과가 얘지. 그러니까 이 둘의 무슨 부분 찾아야 돼요? 그치?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겹치는 부분 찾으실 거예요. 됐어요? 그럼 겹치는 부분 자체가 누가 나와요? 그럼 보라색이 나오죠? 그러니까 보라색을 정답으로 쓰시면 돼요. 알겠지? 이것도 어려운 문제야. 이 정도만 잘 풀어도 뭐 나머지 응용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742는 x 플러스 6 x 빼기 2
얘는 x 빼기 3k, x 플러스 2k. 해가 있어 없어? 있대요. 해가 존재하도록 이래요. 위에 것은요, 그냥 바로 나오죠. 마이너스 6, 2 찍으시고 작으니까 요거죠? 밑에 것은요, 마이너스 3k랑 여기 플러스 2k니까 3k랑 마이너스 2k 쓸 거지? 문제에서 k 값이 양수다 음수다 이런 말이 없으시네.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k수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 자, 여기서 3k 하나 찍히고 마이너스 2k 하나 찍히잖아요. 누가 큰지 작은지는 너무나도 명확해. 어떻게 따지지? 그치. k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 달라지지. 그치? k가 양수면 얘는 양수, 얘는 음수니까 얘가 크고, k가 음수면 얘가 음수니까 작고. k가 뭐일 수도 있어? 0일 수도 있어요. 그것도 따져야 돼요. 세 가지 나오겠죠? 시작합시다. k가 0이시라면 0, 0 나오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지. 이해돼요? 이러시니까 항상 0 이상이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해가, 그치, 모든 실수가 해가 될 거예요. 오케이? 이젠 k가 뭐일 때? 양수일 때로 보시면 여기에 마이너스 2k, 3k 되시면서 아래로 블록이니까 여기랑 여기 되시겠죠. 또 k가 음수시면 해가 어떻게 돼요? 여기가 3k고 얘가 마이너스 2k가 되지. 그치? 그러면서 또 여전히 0보다 큰 범위니까 여기랑 여기 생기는 거 되겠니? 됐니? 얘들아 그럼 대답해보자. 봐봐. 우리는 이것과 얘 또는 얘의 겹치는 부분을 찾는 거지. 그랬을 때 해가 있으래 없으래? 있으래. 근데 k 값이 0이면 요놈의 해가 모든 실수가 되지. 얘는 나왔지. 그럼 겹치는 거니까 얘겠지. 맞아? 그러니까 해 존재하는 거 맞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일단 k 값 0인 것은 정답으로 채택하실 거야. 오케이? 자, 이제 k 값 양수인 경우로 넘어가서 보도록 합시다. k 값 양수예요. 그러면 이 그림과 이 그림의 겹치는 부분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 맞니? 자, 흰색 한번 그려놓고 갈게요. 자, 여기다가 핑크색으로 k 0보다 큰 경우 해놓고, 자, 흰색부터 그려놓고 가시면 마이너스 6부터 2 요렇게 가실 것이고, 그쵸? 자, 이제 얘를 그려주실 거야. 핑크색 그려볼게요. 겹쳐야 되거든요. 양수니까 얘 3k이고 얘 마이너스 2k이지. 어떻게 겹칠 수 있지? 이건 명확하게 보이는데 생각 조금만 해볼까? 둘 다 겹치거나 그럼 우리는 얘들아 생각할 게 좀 많네. 뭔 소리냐면 3K랑 마이너스 2K가 둘 다 이렇게 사이에 들어가서 이렇게 갈라져도 상관없죠. 그쵸? 근데 얘들아 3K가 더 빨리 오른쪽으로 가는 거 맞아요? 다시 K값 1 넣어봐. 두 개 숫자 보여? 끝났어? 가시면 돼요. K값 1 넣으세요. 숫자 보이죠? 2 넣으세요. 3 넣으세요. 4 넣으세요. 그럼 얘들아 이 숫자가 더 빨리 오른쪽으로 가는 거 보여요? 괜찮아요? 근데 얘는 2고 얘가 마이너스 6이지. 그치? 애초에 3K가 요 2를 애초에 먼저 벗어나지. 맞니? 그러면 겹쳐지는 부분이 만약에 마지막까지 있다면 왼쪽에서 겹쳐지는 거 맞아요? 무슨 말 이해돼? 3K 마이너스 2K면 얘는 이렇게 넘어가는데 얘는 팍 간다고. 이렇게 간다고. 이해돼? 그러니까 겹쳐지는 부분이라면 이쪽에서 겹쳐질 거야. 그러니까 나는 마지막 여기 마이너스 2K랑 비교했을 때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2K를 비교했을 때 딱 이러시면 될 거고요. 됐나요? 근데 우린 여기는 색칠이니까 이렇게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 우리는 겹쳐져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K랑 마이너스 6이랑 같아도 되는지 좀 확인해 보자. 같아도 되나요?
얘랑 마이너스 6이랑 같으면 흰색은 빵꾸인데 핑크색은 색칠이잖아. 겹쳐지는 게 없지? 그러니까 얘는 같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K값 뭐 나와요? 3보다 작아요. 되셨어요? 근데 K값이 0보다 크다고 그랬으니까 얘입니다. 일단 괜찮나? 이제는 얘로 갈게요. K값 음수인 상황으로 갈게요. 음수인 상황으로 가볼게요.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좀 그려보시면 마이너스 6이고 여기가 2고 빵꾸 가실 거야. 자, 여기도 보시면 얘들아 K값에다가 이제 음수니까 음수 넣어볼게. 마일 넣고 마이 넣고 마3들 넣어보시면 또 이 자식이 더 빨리 저 음수로 넘어가지. 그치? 근데 얘도 음수지. 얘도 지금 마이너스 6 더 0이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얘가 더 멀리 있지. 그러면 마지막에 어디서 겹칠지를 알아볼라? 모르죠. 근데 우리 이 개념 좀 얘기해 볼까? 봐봐. K에다가 똑같은 숫자를 넣어서 우리 겹치는 부분들을 찾게 하고 싶은 거잖아. 그치? 얘는 2배씩이지. 맞지? 얘는 몇 배씩이야? 3배씩이야. K값이 처음에 0이었으면 둘 다 0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갈라지는 건데 마이너스 1 넣어주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갈 거고 2 넣어주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 맞니? 그러면 얘들아 얘는 2배씩 가고 얘는 3배씩 가는데 얘는 2 차이 나고 얘는 몇 차이 나? 6이니까 2고 6이지. 몇 배 차이야? 얘가 3배 더 넓지. 그럼 어디서 마지막에 만날 것 같아? 이거 안 되면 우리 그냥 하게. 왼쪽? 오른쪽? 오! 자, 얘기해 보세요. 어디 쪽일까요? 자, 괜찮아요. 안 되면 그냥 합시다. 괜찮아요. 합시다.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뭐 이론을 만들어서 할 수는 없으니까. 봐봐. K값 그냥 마이너스 1 넣어봐요. 그럼 2랑 여기 얼마야? 벌써 얘 넘어가기 시작했지? 그치? 그럼 무조건 어디서 발생하게? 왼쪽에서 발생해요. 갑시다. 여기에 3K만 있으면 되겠네. 괜찮니? 이거 어려운 건데 괜찮은 거 맞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마이너스 6이랑 3K랑 비교했을 때 3K가 일단 클 거고 겹쳐도 되는지를 확인할 건데 얘 이거 색칠이지 얘들아. 맞지? 그럼 둘이 같아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그냥 여기만 풀 거니까 K값 얼마다? 마이너스 2보다 클 거다. 돼요? 근데 우린 K값 음수인 경우니까 요거죠? 됐어? 자, 그럼 답 다 구한 것 같아. K값 0일 때 답 된다며. 근데 0과 3 사이도 된다며. 마이와 0도 된다며. 그러니까 최종적인 답은 뭐예요? 마이너스 2부터 K가 어디까지? 3까지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되셨어요? 얘들아,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얘도 아마 뭐 별표 같은 거 3개가 들어가 있지 않을까? 2개짜리네. 봐봐. 아, 잠깐만, 이게 맞냐? 맞구나. 이게 얘들아, 이 생각이 조금 그나마 K에다가 숫자를 마이 넣어보면 어디서 최종적으로 걸쳐지는지가 느껴지잖아. 그치? 요 생각하는 걸 쌤이 아까 처음에 무슨 말 했냐면 3K가 가는 속도랑 2K가 가는 속도랑 얘가 더 빠르지 않냐? 이런 속도 얘기를 했지. 이 속도 따지는 문제로만 풀 수 있는 게 부등식에서 제일 어려운 거야. 제일 어려운 거라. 이거는 모의고사에서 많이 보이고요. 저기 막 강남권 뭐 학군지 있잖아. 그런 쪽에서 내신 킬러 문제로 죽이려고 만든 것들이 있어요. 물론 모의고사 문제 변형한 걸로. 거기는 얘들아 원래 어렵거든. 원래 어려운데 이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하는 거긴 해. 근데 내가 부등식 단원 처음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한테 뭐라 했냐면 그 엄청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어차피 전교생 중에 진짜 한 손가락 애들이나 맞출 거야. 어차피 그럴 거야. 그럴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목표가 아니긴 하지만
이 정도 수준이 이제 여러분들이랑 얘기할 때 좀 괜찮아지면 내가 한번 도입시켜 주긴 할 거거든. 해보긴 할 거거든. 근데 지금은 그거 하나만 가지고 막 수업 시간을 4, 50분 쓰긴 좀 아까워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문제가 진짜 어려워지면 얘들아. 얘는 마육이랑 2가 같은 숫자지. 그치?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숫자지. 그치? 3K랑 마이너스 2K 얘만 중요한 거였잖아. 근데 문제가 이제 바뀌어요. 어려워지면, 그러니까 내가 말한 진짜 어려운 문제는 3K랑 마이너스 2K가 있고 마이너스 6과 2라는 숫자도 여기도 뭐 어쩌고저쩌고 K 같은 숫자, 여기도 막 K제곱 플러스 3K 빼기 7 이런 거, 그런 문자들이 들어가요. 그럼 이제 난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진짜 어려운 거거든. 나중에 좀 봅시다. 알겠죠? 네, 이렇게까지 하시고 찍고 넘어갑시다. 5, 6, 8. 네 문제 남았네. 스피디하게 갑시다. 자, 지금 다 오늘 어지간하면 다 중요한 문제들만, 어려운 문제들만 하고 있네. (743번이에요) 쟤는 x 빼기 1, x 빼기 3인 거니까 x가 1보다 작거나 3보다 큰 게 첫 번째 해가 될 거고, 쟤는 얘들아 마이너스 1이랑 절대값 a죠. 네. 743번이에요. 밑에 식. 마이너스 1이랑 절대값 a가 근이지? 얘들아 절대값 a는 무조건 0보다 어때요? 또 쟤 크다 그러네.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지. 그러니까 밑에 식은 얘들아 그래프가 마이너스 1이랑 이게 절대값 a 이렇게 되는 거지 무조건. 얘네들이 같을 수 없지.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인데 우리 0보다 작은 거니까 이 사이만 쓰면 되겠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가 쓸까? 그렇죠. 이렇게 된 거 씁시다. 얘를 만족시키는 정수 x가 몇 개요? 한 개가 되고 싶으세요. 됐어요? 자, 해야지 이제. 1보다 작은 거고요. 저기는 3보다 큰 거예요. 근데 얘 마이너스 1보다 크지? 얘는 문제가 좀 쉽네. 이거지. 그리고 무조건 얘는 0 이상의 숫자니까 여기 이상으로 잡히겠지. 야, 이미 얘가 넘어가기 시작하는 순간 근이 보이지. 0이 생기지. 여기 0 있잖아. 이해됐냐? 됐어? 그럼 내 문제에서 지금 한 개가 되도록 하는 정수 A의 개수 구하랬으니까 A가 그냥 이런 데 중간에 끊어줘도 괜찮고 더 가서 끊어줘도 괜찮고 이런 데 다 괜찮은 거지. 누구만 들어가면 상관이 없는 거야. 0만 들어가면 상관이 없는 거잖아. 됐어. 그러니까 절대값 A라는 놈 자체가 어차피 0보다 큰 거이, 어차피 우리 여기 또 빵꾸니까 0보다만 크면 되는 거고요. 이해되셨어요? 크면 되시는 거고, 커서 1보다 커도 상관없지. 그러다가 어디까지 가능해? 3까지만 가능한 건 아닐걸? A가 넘어와서 이렇게 가도 상관없지 않아? 여기가 절대값 A가 돼도 어차피 여기선 겹쳐지는 정수 있어? 겹쳐지는 정수 없지. 4까지 넘어도 괜찮지. 어차피 여기 빵꾸니까. 이해되고 있냐 얘들아? 되게 괜찮아? 현우는? 돼요? 그러니까 얘들아 절대값 A가 4 이하까지 딱 되시죠? 되나요? 네, 그러니까 절대값 A가 0 초과 4 이하면 돼. 근데 그렇게 되는 A 값 정수를 구하려잖아. 그럼 A 누구 붙어 있어요? 풀마 1, 풀마 2, 풀마 3, 풀마 4까지 해서 몇 개야? 8개요. 되셨을까? (745번) 그림과 같은 일직선 위에 세 지점 ABC에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다. A, B 사이의 거리는 10km, B와 C 사이의 거리는 30km, A와 C 사이의 거리는 20km. 일직선이네요. 그쵸? 자, 이 일직선 위의 A와 C 사이에 보급
보관 창고를 지으려고 한다. 공장과 보관 창고와의 거리가 x일 때 제품 한 개당 운송비는 x제곱이래요. 저 말을 거리의 제곱에 비례한다라고도 말하죠. 괜찮아요? 이해하면 넘어가. x제곱원이 든대요. 세 지점 A, B, C의 공장에서 하루에 생산되는 제품이 각각 100개, 200개, 300개일 때 하루에 드는 총 운송비가 저거 이하가 되도록 하는 A 보관 창고는 A 지점에서 얼만큼 떨어졌냐라고 물어봤다. 자, 잠깐 그림 좀 그리고 시작합시다. C고요. 이게 20이고 얘가 10이에요. 보관 창고는 무조건 여기에 있대요. D라고 할게요. 됐나요? 자, 얘들아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물건 한 개당 운송 비용이 거리가 x였을 때 x제곱 원만큼 든다 그랬지. 맞아요? 네. 그리고 A 지점은 100개, B는 200개, C는 300개가 생산된다고 하네. A는 100개, B는 200개, C는 300개가 들어요. 됐죠? 자, 얘들아, 보관 창고 D는 무조건 문제에서 A와 C 사이에 둔다고 하긴 했어. 문제 네 번째 줄에 있잖아. A와 C 사이에 보관 창고를 지으래잖아. 됐죠? 네. 합시다, 여러분. 저는요, 문제에서 거리가 x였을 때 운송비가 x제곱원이라 했으니 결국 운송비 얘기를 하려면 거리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맞죠? 그래서 거리를 표현하기 위해 얘를 좌표화시킬 거야. 내가 얘들아 수학에서 절대값이 원래 뭐라고 옛날에 설명했더라? 수학에서 절대값은 원래 거리예요. 거리예요. 그래서 이걸 지금 겨냥한 문제거든. 자, 그래서 나는 얘들아 이 A라는 점을 무슨 점으로 볼 거냐면 원점으로 좀 보려고요. 그럼 A는 몇 콤마 몇이야? 0,0이라고 보면 되지. 물론 Y축은 없으니까 0만 쓸게. 수직선이니까. 그럼 얘는 얼마예요? 20이라는 위치고 얘는 어디라는 위치야? 마이너스 10이라는 위치지. 이거 수직선 보는 거야 얘들아. 이해되지 지금? 이해됐죠? 자, 이렇게 가고 있는 거야. 자, D라는 놈의 위치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이 D라는 놈의 위치를 내가 뭐라고 하나 둘까요? X라고 둘까요? 위치를 X라고 둘까요? 그러면은 A와 D 사이의 거리가 얼마야? 거리는 X죠. X 지금 양수니까. 괜찮니? 그리고 B와 D 사이의 거리는 얼마야? X 플러스 10이지. 큰 것 빼기 작은 거 할 거니까요. 현우 자면 안 돼. 빨리 뒤 서서 들어. 그리고 D와 C 사이의 거리는 얼마가 되죠? 20 빼기 x. 그치. 큰 것 빼기 작은 거니까 누구 빼기 X? 20 빼기 X가 돼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비용을 갖다가 생각을 해보시면 한 개당 비용을 갖다 생각해 보시면 거리 제곱이지. 거리 제곱이지. 얘도 거리 제곱이네요. 근데 A에서는 몇 개가 등장한다고요? 100개요. B에서는요? C에서는요? 됐어? 그럼 이걸 갖다가 싹 다 더해준 게 결국 총 운송비 아니겠니? 총 운송비일 거예요. 싹 다 더해봅시다. 그럼 얘들아 이거 100으로 먼저 묶은 다음에 계산해도 괜찮아요? 돼요? 100으로 묶어주시면 여기 x제곱, 여기는 2x제곱, 여기는 3x제곱이지. 그럼 몇 x제곱? 6x제곱. 그 다음 여기 1차항 없고 여기는 20x가 있지. 거기다가 2 곱했으니까 얼마야? 40x. 여긴 마이너스 40x인데 3 곱할 거니까 얼마? 그러니까 얼마 생겨요? 그럼 상수 봅시다. 여기서 100. 100인데 2 곱하니까 200이지. 나 무슨 계산하는지 보이지? 00은 이미 내보냈어. 여기서는 400. 400 곱하기 4 하니까 얼마? 1600. 아, 미안해. 1200. 3이구나. 그러니까 얼마 돼요? 이게 총 운송비 맞니? 얘가 지금 얼마 되라고? 저거 155 뭐라 했더라? 155000.
됐죠? 이거 풀어주면 끝나요. 되셨습니까요? 네. 그럼 갑시다. 0 2개, 0 2개 날려 먹으시고요. 이거 6으로는 안 나눠지나? 안 되네요. 그럼 우리 아쉽게도 2로만 나눠야 되나요? 네. 그럼 여기는 3x 제곱 빼기 40x 700 여기 2로 나눴으니까 7, 7, 5 맞아? 아, 나 더하기 잘못했나? 너 뭐 느낌 세? 괜찮아요? 오케이. 그럼 얘는 3x 제곱 마이너스 40x 빼기 75가 0 이하잖아요. 이제 풀자. 마지막에 내가 계산하는 이유가 있겠지? 자, 가시면 와 도와줄 사람 5, 15 질러 되는데요. 돼요? 네. 45 이렇게 하면 되지. 마이너스 붙이고 플러스 하면 되지. 그러니까 3x 플러스 5랑 여기는 x 빼기 15 이렇게 하면 될까요? 괜찮죠? 여러분 같이 해주셔야 돼. 그럼 얘는 지금 여기에 3분의 마이너스 5가 있을 거고 여기에 15가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0 이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지. 그치? 그러니까 x 범위가 누구부터 누구까지가 나와요? 3분의 마이너스 5부터 어디까지야? 15인데 얘들아 x 무조건 0보다 어때야 돼요 지금? x는 0보다 커야 되지. 맞지? 그러니까 이거 반영해 주시면 0보다 크시고 어디까지? 15 이하까지죠? 자, 문제에서 이 물어보는 거 다시 한번 봅시다.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이야. 자, 15만 5천 원 이하가 되도록 하는 보관 창고 A는 A 지점으로부터 최대 몇 킬로미터 떨어지냐요? A 지점으로부터 최대 얼만큼 떨어지냐니까 결국 X만큼 떨어지는 것의 최대값이지? 그러니까 누구만 쓰면 돼? 그렇지. 우리 그러니까 변수 잘 잡은 거네요. 이게 됩니까? 네. 됐어요. 이야, 746. 네. 아, 활용. 어느 라면 전문점에서 원가 1,500원짜리 라면 한 그릇의 가격이 3,000원이면 하루에 200그릇이 판매되고 한 그릇의 가격을 100원 내릴 때마다 하루 판매량이 20그릇씩 늘어난다고 한다. 하루 판매 수익이 20만 원 이상이 되기 위한 라면 한 그릇의 최저값이래요. 야, 지금 얘를 갖다가 수익 얘들아, 수익이라는 것은 판매 금액이랑은 다르지? 그치? 그러니까 판매 금액에서 원가를 빼줘야 되지? 맞아요? 자, 라면이 한 개당 원가가 지금 얼마라고요? 근데 처음에 지금 내가 그냥 판매가를 할게. 판매가를 3,000원이라 했을 때 판매되는 개수가 몇 개래요? 200그릇이래요. 근데 100원 내릴 때마다 어떻게 된다고? 그치, 마이너스 100원을 할 때마다 플러스 20개씩 된다, 요런 소리지. 그럼 얘들아 잘 봐봐봐. 나는 어차피 판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익이 중요한 거지. 그치? 그러니까 나는 요렇게 할게. 한 개를 3,000원에 팔면 1,500원 남는 거지, 수익이. 그치? 근데 100원 깎으면 2,900원에 파는 거니까 1,500원 원가면 얼마 수익이야? 1,400원이 수익이네. 됐어? 우리는 지금 수익이 최대가 되기 위해서 100원씩 몇 번 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개수를 늘릴 거 아닙니까? 됐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요 100원씩 몇 번 할인했는지를 좀 볼게요. 됐어요? 이 100원씩 X번 가격을 내려볼게. 됐어? 그러면 판매 가격은 3,000원에서 빼기 100X 되시겠지. 그러니까 100원 한 번 할인하면은 100원 할인하는 소리고 X가 2면 100원씩 두 번 할인한다는 소리지. 됐니? 그럼 그때마다 개수는
한 번 할 때마다 20개씩 늘어나는데 x번 할 거니까 몇 x만큼 늘어나? 20x만큼 늘어나겠지. 됐어? 원가가 바뀌냐? 안 바뀌죠? 자, 그럼 우린 끝났습니다. 우리는 한 개 팔았을 때 남아있는 이익금은 3,000원 빼기 100x가 판매가인데 거기에서 원가를 빼야 하나 팔았을 때 남는 금액이지. 한 개 판매 시 남는 이익이죠. 됐어요? 근데 그게 지금 몇 개 판매될 예정이야? 200 플러스 20x 그릇이 판매될 예정이지. 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판매 수익이 20만 원 이상이 돼야 되니까 이게 20만 원 이상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괜찮나요? 네, 여러분 여기서 00, 00, 00 다 있지? 그러니까 0 두 개니까 100을 묶어내도 괜찮니? 그러면 100 묶어내서 미리 0 두 개씩 지웠다고 칠게. 됐어? 그럼 여기도 0 두 개 지워도 괜찮지? 또 여기도 0 하나씩 묶을 수 있지? 그럼 0 하나씩 지우면서 지워주면 되지? 2도 나눌 수 있는 거 보여져? 여기 2 하나에서 1로 바꾸시면 얘가 얼마 돼요? 10 플러스 x가 되네요. 계산 같이 하고 있는 거 맞니? 그럼 남아있는 건 여기는 30 빼기 x 빼기 15지. 그러니까 얼마야? 15 빼기 x가 남아있고요. 여긴 누구 남아있어요? 10 플러스 x가 남아있고 여기는 100만 남아있는 거 보여? 1이고 여기 0 두 개 있으니까 이제 이거 풀어주면 되겠네요.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이제 x값 범위가 나올 텐데 우리는 x가 얘들아 판매하는 그 할인한 횟수잖아. 그러니까 x는 뭐가 돼요? 그 양수를 넘어서도 이제 자연수라고 얘기해야 되지? 알겠니? 네, 그 자연수만 찾아주시면 돼요. 아, 근데 찾아주시면 되죠? 그럼 더 이상 안 해도 되겠니? 748 부등식이 어려워요. 감기 걸렸어? 자, fx, gx 두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의 개수가 서로 같도록 하는 모든 얘는 그냥 x축과 만나는 거니까 결국 이거에서 판별식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치? 그럼 우리 fx에서 판별식 얘기 좀 해볼게요. 네? 네, fx 판별식 얘기 좀 합시다. b제곱 빼기 4ac 얘기를 해보시면 짝수로 쓰자. 9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45 돼요. 그러니까 판별식은 k제곱 마이너스 36이지. 됐니? 이게 0보다 크시면 근 몇 개야? 서로 다른 실근 2개지. 얘가 0이시면 실근 몇 개야? 서로 다른 거 1개지. 교점 하나지. 맞니? 작으시면 몇 개야? 빵개예요. gx로 갑시다. gx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x축과의 교점이니까 판별식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b'제곱 빼기 ac를 할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4 쓰실 거야. 그러니까 정리 좀 해주시면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8 됐나? 이게 판별식의 결과고 얘가 0보다 크시면 몇 개? 2개. 얘가 0이시면 몇 개? 얘가 0보다 작으시면 몇 개? 빵개지. 근데 문제에서 얘네가 교점의 개수가 같도록 하라며. 맞지? 그럼 우리는 얘일 때 한번 같이 겹치는 거 있는지 찾아보시고 또 뭐 하시면 돼요? 이거 혹시 겹치는 거 있는지 찾아보시고 마지막 뭐야? 얘 겹쳐지는 거 있는지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건 각자 해볼 수 있지 않아요? 그냥 초록색끼리 연립하라는 소리고요. 핑크색끼리 연립하라는 소리고요. 보라색끼리 뭐라는 소리야? 연립하라는 소리야 얘들아. 이해되니? 이건 안 해도 되지? 이건 어려울 게 없어.
뭐 아까처럼 뭐가 속도가 달라지네 어쩌네 이런 게 없다. 오케이.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쉽시다. 머리가 아프냐. 처음에 아까 보고 지금 예전에 가르쳤던 애 중에 또 마스크를 2개 쓰는 친구가 있었거든. 그래서 나도 몰라. 그래서 이렇게 레이어드인가? 이렇게 했었는데 그냥 2개 썼다 하더라고. 자, 경우의 수 볼 거예요. 다 배웠죠, 우리? 네. 그쵸? 한 번씩 배웠습니다. 자, 얘들아, 경우의 수는요, 따질 거 많은데요. 그러니까, 그냥, 핵심은 이거야. 빠짐없이. 그리고, 중복 없이. 세기. 이게 끝이야. 핵심은 이거야. 빠짐없이 중복 없이 세기가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예요. 어떤 놈을 갖다가 2번 경우의 수를 계산해도 안 될 것이고요. 어떤 놈을 빼먹고 경우의 수를 계산해도 안 될 거야. 그렇잖아? 당연한 거지, 얘들아. 자,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우리가 경우의 수를 볼 때 이제 크게 2가지를 갖다가 논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합의 법칙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가 곱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오늘 간단하게 풀 12문제인가 만들어 놨거든. 쉬운 것들 위주로 어려운 거 살짝 한두 문제 살짝 넣어놨는데 어렵다? 또 아니야. 그거까지 풀고 갑시다. 자, 합의 법칙, 곱의 법칙이 있어요. 얘들아, 합의 법칙이라는 것은 언제 우리가 쓰냐면 발생하는 경우가 이게 사건이라는 말은 못 쓰니까 경우가 동시에 혹은 연달아 발생할 수 없는 경우 우리는 합의 법칙을 사용할 거고요. 그 합의 법칙이라는 것은 덧셈을 하겠다는 소리예요. 합이니까. 괜찮니? 자, 이제 곱의 법칙이 언제 쓰이는지를 먼저 텍스트로 정리합시다. 얘는요, 발생하는 경우가 동시에 혹은 연달아 발생하는 경우예요. 동시에 혹은 연달아 발생하는 경우에 우리는 곱의 법칙을 쓸 거고 그때의 연산은 곱셈이 됩니다. 곱셈이 돼요. 자,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한번 얘기해 봅시다. 첫 번째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주사위를 던졌다. 주사위 너무 구어체다. 1회 던질 거예요. 주사위를 1회 던질 때 주사위를 1회 던질 때 5 이상의 눈 또는 3 잠깐만 이러면 이제 변수가 생겨. 잠깐만 5 이상의 눈 또는 3 이하의 홀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하고 이렇게 물어볼 거야. 자, 주사위를 던질 거야. 당연히 우리 일반인이니까 1부터 6까지를 생각하겠죠. 네, 던질 건데 5 이상의 눈이 나오거나 또는 영어 쓴 거 얘들아. 또는 3 이하의 홀수가 나온대요. 그럼 얘들아 5 이상의 눈은 누구예요? 5, 6 두 가지밖에 없지. 3 이하의 홀수는 누구야? 1, 3 얘밖 두 가지밖에 없지. 됐니? 그러니까 여기서 각각 몇 가지? 두 가지. 또는 이 두 가지지. 얘들아 이거 동시에 혹은 연달아 발생할 수 있니?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할 거예요? 더해서 총 몇 가지라고? 4가지라고. 우리는 무슨 법칙을 적용해서? 합의 법칙이다. 나 그냥 합의 법칙, 합법칙이라 써도 괜찮아? 합법칙이라고 쓸게. 이해됐어요? 네, 합법칙을 이걸 쓰는 거야. 이게 지금 동시에 혹은 연달아가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렇게 이해를 해줘야 돼. 이거 봐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경우의 수는 경우의 수인데 이러한 경우의 수지.
그치? 근데 그게 경우의 수가 한 가지만 묻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묻고 있거든요. 괜찮나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어요? 없지. 연달아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야? 합법식 썼다야. 이해됐어? 이 문제에서 구하라는 전체의 상황에 대해서 세부적인 케이스가 얘 또는 얘로 나눠져 있는 거잖아. 이 두 가지의 상황이 동시에 혹은 연달아 발생할 수 없다고. 그래서 합법칙이야. 그럼 하나를 더 써봅시다.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는데 이제 옷을 입죠. 옷을 입을 건데 상의가 3개고요. 바지가 몇 개? 2개라고 합시다. 신발이 4개가 있어요. 얘가 옷을 입을 거예요. 옷 입는 경우의 수야. 얘는 어떻게 돼요? 곱법칙이지. 왜? 그치. 그러니까 동시에 할 수 있으니까가 아니라 동시에 해야 되거든. 혹은 연달아 해야 되거든. 자, 다시. 얘는 결국은 3 곱하기 2 곱하기 4에서 24가지가 일단 정답이 될 거고 얘가 지금 곱법칙을 썼다라는 소리가 되는 건데 다시 한번 얘기하자. 문제에서는 결국 뭘 물어봤냐면 옷을 입는 경우의 수지. 그치? 옷을 입으려면 상의를 입고 동시에 혹은 연달아. 물론 동시에는 안 되지. 입으면서 입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 상황 자체가 옷을 입으라 했으니까 이 상황에서는 옷도 입으면서 연달아 상의도 입으면서 바지도 입고 신발도 신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각각의 가능한 경우의 수들을 갖다가 우리가 다 뭐 한다? 곱할 거다. 됐어요? 또 비슷한 걸로 얘들아 이런 게 있죠. 여기가 A 지역, B 지역, C 지역이 있어서 길이 막 이렇게 나 있어요. A에서 B를 거쳐 C로 갈 거래요. 총 갈 수 있는 경로의 수는 어떻게 되지? 3 곱하기 2인 거 괜찮니? 됐니? 자, 그게 왜 그래? 이 3가지 중에서 하나 선택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지. 여기서도 2개 중에 하나 골라줘야 되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얘가 어쨌든 A에서 출발해서 C에 도달을 하시려면 여기에서 길을 선택하면서 연달아 여기도 선택을 해줘야 되지. 그래야 경로가 하나씩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무슨 법칙을 썼다? 곱법칙을 썼다. 현우 괜찮냐? 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나요? 자, 근데 여러분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우리 교과서에 없는 내용을 좀 할게요. 경우의 수를 계산했을 때 여러분 이런 상황이 생겨. 이제 문제에서 뭘 주냐면 제약 조건이 생깁니다. 제약 조건이 생겨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옷 입는 걸로 얘기했을 때 바지 중에 여기에 청바지가 있다고 칠게요. 그리고 여기에 나시티가 있다고 치자. 나시티를 입었을 땐 청바지를 못 입는다 이렇게 해버려요. 괜찮나요? 나시티를 입었을 땐 청바지, 그러니까 나시티와 청바지는 같이 입을 수 없대. 이래주면 이게 3 곱하기 2가 되겠니? 안 되겠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돼? 나시티를 입을 때와 입지 않을 때를 나눠봐야겠지. 왜? 나시티를 입을 때 바지의 선택 조건이 달라지거든. 제 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제약 조건이 생길 때가 문제야. 이 제약 조건이 생기시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케이스를 분류하실 거예요. 방금처럼 나시티를 입을 거냐 혹은 입지 않을 거냐로. 괜찮아? 근데 얘들아 이 케이스를 분류할 때도 그냥 네 멋대로 아무렇게나 다 분류하시면 너무나도 많아져요. 너무나도 많아져요. 케이스 너무 많아진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나눌 거냐면 케이스를 분류할 때 곱법칙이 가능하도록 우리가 케이스를 분류하실 겁니다. 자, 보세요. 내가 여기다가 예를 하나 들어주고 가봅시다. 상의가 A, B, C, D가 있고 바지만 하자. 여기가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할게요. 됐죠?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옷을 입을 건데 A와 알파, 베타는 같이
입을 수 없다라고 했어요. 됐나요? 이때 옷을 입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니? 한번 물어볼게. 그럼 얘들아, 지금 문제에서 제약을 건 게 뭐냐면 A라는 상의와 알파, 베타라는 바지지. 그럼 사실상 B, C, D라는 것과 감마, 델타는 제약 조건이 있어, 없어? 없는 상황이지. 됐니? 그러니까 우리는 케이스를 분류할 거야. 일단 케이스를 분류할 때 상의는 A 하나지, 바지는 알파, 베타 두 개지. 자, 어떤 걸 기준으로 먼저 분류하는 게 좋을까? A가 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봐봐. 바지 가지고 먼저 기준을 잡는다고 치다면 알파 바지 입을 때와 베타 바지 입을 때, 알파 바지 입을 때와 베타 바지 입을 때, 그리고 그 외의 것을 입을 때 세 가지 케이스 분류 나오는 거 보여? 맞니? 세 가지 케이스 나오겠지? 근데 상의 가지고 하시면 A 입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케이스 몇 개로 나와요? 두 개지. 케이스가 적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 경우의 수를 계산할 때 상의를 기준으로 케이스를 분류합시다. 케이스를 분류해 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상의에 A를 입지 않을 거야. 상의 A 뭐라 써야 돼? 아닐 때? 이렇게 쓸게. 됐니? 그럼 얘들아, 상의 입을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B, C, D니까 세 가지지. 하의는, 바지는? 아무거나 다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뭐야? 3 곱하기 4에서 그대로 곱법칙이 가능하죠? 됐어요? 그래서 곱법칙 가능하도록 케이스 분류한 거야. 그럼 이제는 두 번째, 상의가 뭐일 때? 그치? 상의가 A일 때를 볼 거지. 그치? 그럼 상의는 몇 가지밖에 없어, 선택지가? 한 가지죠. 바지는요? 그치? 바지는 두 가지야. 그러니까 1 곱하기 얼마에서 2에서 두 가지 경우가 나와요. 됐어요? 그럼 얘들아, 요 12가지랑 두 가지는 뭐 해줘야 돼? 더해주는 거 맞아요? 왜? 동시에 혹은 연달아 발생할 수가 없어요. 상의가 A가 아니면서 A일 수는 없잖아. 유태우야, 괜찮니? 그러니까 우리는 12 더하기 얼마로? 2로 합법칙 처리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최종적인 답 몇 가지다? 14가지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이런 걸로 여러분들이 이제 케이스를 나눠서 문제를 풀 거고요. 우리 여러 가지 조금 유형 정리를 지금부터 좀 해볼게. 유형 정리 좀 할게요. 경우의 수는 내용은 별게 없어. 내용은 별게 없는데 그 상황을 별거 없는 이런 내용들에 접목시키는 게 조금 어려운 거야. 알겠지? 자, 유형 정리를 좀 합시다. 유형 정리 첫 번째. 약수의 개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약수의 개수. 자, 여러분 12는요. 사실 약수가 몇 개예요? 1? 여러분 1, 2 하지 마시고 그치 제발 이렇게 해줘. 빼먹으니까 1, 12, 2, 6 그 다음 3, 4 5는 안 되지? 그쵸? 네, 끝. 몇 개예요? 6개지. 근데 그 개수를 우리가 어떻게 셀 거냐면 12를 갖다가 무슨 분해하고 있어 내가? 소인수 분해하고 있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6개라고 바로 쓸 수 있어요. 이 6개가 어떻게 나온 거게? 그치? 지수에다가 뭐씩 더했어요? 1씩 요렇게 더해서 계산하신 결과야. 왜 1씩 더하게요? 책에 그렇게 쓰여 있었어? 학교에서 배웠니 벌써? 초등학교 때 배웠어. 맞아. 초등학교 때도 초등학교 때? 중1 정도 때 가야지. 초등학교 때면은 선행을 대치키드야? 이렇게 막. 자, 봐봐요. 여러분, 우리 어떤 숫자의 영승은 무조건 1이라고 좀 합시다. 믿어주세요.
대신에 0의 0승이란 건 없어요. 네. 1을 갖다가 내가 어떻게 쓸 거냐면 1을 2의 0승 곱하기 3의 0승이라 쓸 거고요. 얘를 갖다가 2의 1승 곱하기 3의 0승, 얘를 갖다가 2의 0승 곱하기 3의 1승, 얘를 갖다가 2의 2승 곱하기 3의 0승, 얘를 갖다가 2의 1승 3의 1승, 얘를 갖다가 2의 2승 3의 1승 이렇게 쓸 거야. 얘들아, 약수라는 건 뭐냐면 11을 갖다가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지는 게 약수지. 그러니까 여기 5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 근데 얘들아, 이 약수할 때 왜 소인수 분해가 나오냐면 그 소수라는 것 자체가, 이게 소수잖아 지금. 이 소수라는 것 자체가 더 이상 나눌 수 있어 없어? 그치? 3은 더 이상 쪼갤 수가 없지. 1 곱하기 3밖에 안 되니까 이건 쪼개는 게 아니잖아. 이해돼? 유일무이한 숫자라 소수가 굉장히 좋은 거야. 중요한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애초에 10이라는 건 2라는 소인수와 3이라는 소인수로 표현이 된 숫자지. 그러니까 갑자기 여기에 5 같은 소수가 들어갈 수 있어 없어? 7이라는 소수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절대 없는 거야. 믿으셔야 돼. 2의 100승 곱하기 3의 27승 5의 32승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갑자기 이거 7의 배수 7로 나눠 떨어질까? 절대 안 된다고. 제 말 이해되냐? 그럼 잘 봐봐. 10이라는 숫자 자체가 2의 2승 3의 1승으로 표현된 숫자지. 그럼 그놈의 약수는 나누어 떨어져야 되니까 2를 최대 몇 개까지 가질 수 있어? 2개. 3은 최대 몇 개? 1개. 그러니까 2는 최대 2개니까 2개거나 1개거나 빵개가 될 거고 3은 최대 1개니까 1개 또는 빵개겠지. 됐어? 그러니까 2가 빵개거나 1개거나 2개 같은 것이 되는 거고 3은 빵개거나 1개 같은 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요 지수에 1을 더하는 이유가 1, 2 두 개만 세는 게 아니라 0, 1, 2 총 3개 찾으려고 그러는 거야. 이해됐니? 됐어요. 그래서 약수의 개수는 우리가 일반적인 이론으로 어떻게 쓰실 거냐면 n이라는 것을 소수 P1 첫 번째 소수, 두 번째 소수 쓸게. 소수가 영어로 프라임 넘버라고 해서 P로 많이 써요. 자, 그러면은 P1이란 것도 이렇게 있을 거고 얘도 몇 개 있을 수 있겠지. 이렇게 해서 n번째 소수도 몇 개 있는지는 모르겠어. 됐니? 지금 얘로 치면은 P1이 2고 P2가 3인 거야. A1 얼마고? 1. A1 2. B1, A2 누구? 1. 이렇게 된 상황이야. 이 위에 거에서는 끝난 거죠, 여기서. 됐니? 이랬을 때 이때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센다? A1 더하기 1, A2 더하기 1 해서 어디까지 곱한다? N 더하기 1 이렇게까지 해서 계산을 하실 거다. 이해가 됐나요? 오, 갑자기 손목이 찌릿찌릿했어.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약수의 개수를 쓰실 거고 약수의 합은 뺍시다. 합은 뺍시다. 자, 이렇게 합시다. 자, 그 다음 여기다 하나 쓰고 갈까? 순서는 상관없으니까. 우리는 이거 기호 알지 얘들아? 뭐야? 맞아요. 한국말로 팩토리얼이라고 부르지? 나는 그냥 팩이라고만 부를게 얘들아. 이 팩토리얼 정의가 자 이렇게 쓰이지. n팩 이렇게 쓰이죠? 됐어요? 이놈의 의미가 뭐였더라? n부터 1씩 숫자를 줄여가면서 계속 곱하지. 누가 나올 때까지? 그치, 1이 나올 때까지. 됐나요? 그럼 얘들아, 이 n팩이 왜 나오는지가 중요하잖아. 제가 의미가 뭐더라? 저 줄 세는 거. 맞아. 오! 서로 다른 n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예요. 서로 다른 n개를 뭐 한다고요?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예요. 자, 무슨 말인지 한번 여기다가 예를 살짝 들어볼게. 자, 내가 여기다가 세 자릿수를 만들 거야. 세 자릿수를 만들 거야. 근데 쓸 수 있는 숫자가 아니다. 이걸 하자. 내가 A, B, C, D를 자꾸 들어가.
A, B, C들을 일렬로 배열 좀 해볼게요. 일렬로 배열 좀 해볼게요. 그럼 이 말은 얘들아, 일렬로 배열하는 거니까 일자로 쓰는 거지. 그럼 이쪽을 앞쪽이고 이쪽을 뒤쪽이라고 보시면 맨 앞자리부터 맨 뒷자리까지 있는 거 아니냐? 맞니? 그럼 보자. 여기에 A가 올 수도 있지. 그럼 여기에 B, C, D가 알아서 올겠지. 그럼 여기 B, C, D도 있고 또 D, C도 있겠지. 이렇게 배열하는 거 맞아? 자, 이렇게 다 나열을 원래 해야 되는데 걔를 이렇게 보겠다는 거야. 맨 앞에 올 사람 누구 할래? 그러니까 A, B, C, D 중에 나요 하면 되지. 그러니까 여기 몇 가지야? 그럼 누군가 왔어. A, B, C, D 중에 누군가 왔어. 그럼 나머지 몇 놈 남아있니? 세 놈 남아있어. 야, 두 번째 자리 누구 올래라고 할 거니까 몇 가지예요? 세 가지. 얘는 한 가지 돼요. 근데 우리는 문제에서 구하는 게 일렬로 배열을 다 하는 경우의 수니까 이 네 가지, 세 가지, 두 가지, 한 가지가 동시에 혹은 연달아야 아니야? 동시에 혹은 연달아지. 그러니까 무슨 법칙으로? 그치, 고배 법칙으로. 그러니까 얘가 몇 팩이 된 거야? 4팩이 되신 거고, 그러니까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와 정확하게 대응되셔요. 대응되셔요. 이 표현 이해되세요? 되겠니? 네. 그럼 이제 갈게. 색칠 좀 합시다. 영역 색칠. 자, 영역을 색칠할 거야. 자, 영역을 색칠할 때 얘들아, 보통 이제 고1 거에서는 어떤 것만 나오냐면은 이것만 나와요. 이웃하는 영역은 다른 색으로 칠해달라 그러거든요. 다른 색으로 칠해달라 그러거든요. 이거를 먼저 할까? 그치, 하는 게 낫겠지? 다른 색으로 칠해달라 그래요. 자,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다 바로 써볼게요. A, B, C, D, E. 총 몇 개의 영역이 있니? 5개의 영역이 있지. 그치? 여기서 색을 좀 칠할 거야. 여기서 서로 다른 5개의 색을 사용할 건데, 색을 중복 사용이 가능하대요. 그렇게 되도록 하는 색칠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색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자, 얘들아, 문제에서 중복이 가능하다 그랬어. 그러니까 썼던 색깔을 또 써도 괜찮은 거예요. 됐나요? 다만 이웃하는 부분은 같은 색을 칠한다 안 한다? 이웃하는 부분은 다른 색을 칠한대요. 전제 조건 무조건 깔려 있을 거야. 이웃하는 부분 같은 색으로 칠하는 건 시험 문제 안 나와요. 한 번도 왜 본 적이 없어. 얘들아, 이웃이라는 게 뭔지부터 알아야 되는데 이건 이웃이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꼭지점을 공유하는 건 이웃이 아니에요. 이렇게 B, D처럼 이렇게 변을 공유해야 이웃인 거다, 얘들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이 부분과 이 부분, 이웃 하는 거 안 하는 거야? 이거 이웃 안 하는 거야? 오케이? 이거 약속이야. 자, 합시다. 색칠할 거예요. 됐어요? 자, 문제선 지금 중복이 사용 가능하다 그랬거든? 근데 내가 잠깐 팩토리를 좀 활용하기 위해서 중복 사용 안 한다고 할게요. 됐어요? 자, 중복을 사용 안 할 건데 총 몇 가지 색이 있어요? 5개가 있지. 근데 영역도 몇 개야? 5개지. 그럼 얘들아, 이거 바로 5팩이라고 계산하면 된다? 이해돼? 이게 중요한 거야. 쌤, 팩토리얼은 일렬로 배열하는 거라며. 근데 이게 일렬이 아니어도 일렬처럼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잘 봐봐. 난 중복 지금 안 할 거야, 얘들아. A, B, C, D, E에다가 5개의 색을 그냥 하나씩 칠할 거지? 그럼 그냥 내 머릿속에서 A가 맨 앞자리, B가 두 번째, C, D, E가 마지막 자리. 이렇게 일렬로 생각하시면 되지. 됐어?
그러니까 결국 몇 팩? 5팩 하면 끝나는 거야. 됐냐? 이게 확률 같은, 경우의 수가 어려운 거야. 어려워지는 이유야.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중복하는 걸로 한번 계산해 봅시다. 중복하래요. 그럼 우리 색칠을 할게. 자, 어디부터 색칠하는 게 좋을까? 맞아요. 우리는 D부터 칠할 거야. 누구부터 칠한다고요? D부터야.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얘가 이웃하는 부분이 어때서? 많아서야. 왜냐면 얘들아, 아까도 우리 상의 하의 옷 같은 거 입을 때 제약 조건이 있으면 케이스 분류했지? 근데 여기 색칠도 잘 보시면 얘들아, 문제에서 말하는 제약 조건은 꼴랑 이거 하나예요. 이웃한 부분은 같은 색을 칠하지 말래요. 그럼 봐봐. D라는 놈은 A, B, C, E에 다 이웃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어떤 하나의 색을 칠해버리게 되면 그 색은 두 번 다시 칠할 수가 없어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D부터 칠해버리면 색도 하나 줄어들고요. 영역도 하나가 사라져 있지. 그러니까 이제 4개 가지고만 보면 되는 거거든. 확 줄어들잖아, 생각이. 이해되냐? 그래서 난 D부터 칠할 거예요. 자, 그래서 갑시다. D 색칠 몇 가지예요? 5가지지. 왜? 태호야, 왜? 그쵸? 5개 색 중에서 하나 가져와서 칠해야 될 거 아니야? 뭔가 칠했겠지, 이제? 네, 그럼 색 몇 개 남았어요? 4개. 그 4개만 가지고 칠해야 되지, 이제? 자, 어디 칠할까요? B를 칠하든 C를 칠하든 니맵이죠. 왜? B도 이웃한 거 이제 몇 개야? D는 칠했으니까 부시하자. A, C 2개고 C도 B, E에서 2개지. 그러니까 우리 그 다음 누구 칠할까? 그냥 B 색 칠합시다. 자, B에 색칠할 수 있는 색은 지금 4가지 색밖에 없잖아. 됐어? B에다가도 뭔가 색을 칠했을 거야. 이게 됐어? 그럼 지금 2가지 색을 허비했다. 이제 A 한번 칠할까요? 뭐 C도 괜찮고 E도 괜찮은데 A는 이미 이제 갖춰졌잖아. 자, A는요. 얘랑 다르고 너랑 다르면 되지. 그럼 몇 가지 색이에요? 네. 그럼 이제 칠했어. 다시 C로 올게. C는 얘네들이랑 다르면 되지. 잘 생각해. A랑 C는 같아도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여기 칠한 3가지 중에 얘랑 겹쳐도 상관이 없어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C를 칠하는 것도 몇 가지? 3가지. 그럼 C도 뭔가 칠했어. 그럼 이 입장에서는 이웃하는 게 C와 D인데 얘네들이 이미 다른 색이잖아. 그럼 E는 몇 가지 색 칠할 수 있고? 그렇죠. 3가지. 그럼 얘들아, 여기 있는 숫자들 다 뭐 할 거예요? 그쵸. 다 곱법칙 처리하면 되는 거죠. 이해가 됐니? 왜 곱법칙인지도 알겠지? 오케이. 이렇게까지 한번 찍으시고요. 마지막 내용 하나 갑시다. 네, 에어컨 꺼주시면 안 돼요. 예. 돈을 지불하는 경우의 수가 있고요. 지불하는 금액의 수라는 게 있어요. 이 말 기억나지? 얘들아, 내가 10,000원짜리를 만들 거야. 10,000원을 지불할 거야. 응? 근데 그 10,000원을 지불할 때 1,000원짜리와 5,000원짜리를 적절하게 섞을 수 있지. 그럼 봐봐. 지불하는 금액의 수라는 것은 그냥 10,000원 이 사실이 중요한 거야. 여기까지 돼? 근데 지불하는, 얘를 이렇게 좀 친절하게 쓸까요? 돈을 지불하는
하는 방법의 수라고 할게요. 그럼 봐봐. 똑같은 10,000원이어도 이 돈을 지불하는 방법은 다를 수 있지. 아까 말했듯 1,000원짜리와 5,000원짜리 같은 거를 적당하게 하시면 되잖아요. 이해되세요? 네. 그럼 봐봐. 첫 번째로 우리는 지불하는 방법부터 볼게요. 지불하는 방법은요, 너무 쉽습니다. 그냥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가지고 뭔가를 돈을 낸다고 친다면 그냥 1,000원짜리 몇 개 냈는지, 10,000원짜리 몇 개 냈는지, 5,000원짜리 몇 개 냈는지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각각 몇 장씩 냈는지만 계산하면 되죠. 그러니까 얘는요, 그냥 각각의 경우의 수를 뭐 하면 돼요? 그냥 곱하면 끝이야. 그치? 근데 두 번째, 지불하는 금액의 수는요, 지불하는 금액의 수는요, 우리 우리는 기억나야 되는데, 단위 환산한다고. 지불하는 금액의 수는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상위 단위의 금액을 그냥 상위 단위로 쓰자. 상위 단위를 하위 단위로 바꾸어서 경우의 수를 셀 거예요. 상위 단위를 하위 단위로 바꾸어서 경우의 수를 셀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상위 단위에서 하위 단위로 돈을 갖다가 막 바꾸는 게 아니거든. 얘들아, 상위 단위라는 건 예를 들어 10,000원, 10,000원의 하위 단위 5,000원, 5,000원의 하위 단위 1,000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뭐 1,000원의 하위 단위 500원, 500원의 하위 100원 이런 거 얘기한다. 실제로 있는 돈으로만 나오겠지, 얘들아. 자, 얘를 언제 바꿀 수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이 바꿀 수 있는 상황 자체는 하위 단위 돈으로 상위 단위를 만들 수 있을 때예요. 하위 단위 돈으로 상위 단위 돈을 만들 수 있을 때야. 잘 봐봐. 내가 1,000원짜리가 6장이 있어. 5,000원짜리가 1장이 있어. 그럼 1,000원짜리 가지고 5,000원 만들 수 있니 없니? 있어요. 6장이나 있으니까 5,000원 만들 수 있지. 그러면 5,000원짜리 단위를 1,000원짜리로 바꾸시라고. 그럼 5,000원짜리를 1,000원짜리로 바꾸니까 1,000원짜리 몇 개 추가돼요? 6장 추가되지? 그렇게 하라는 소리야. 그런데 1,000원짜리가 4개 있고 5,000원짜리가 있대요. 이러면 1,000원짜리로 5,000원 만들 수 있니? 하위 단위로 위에 안 되지? 그럴 때는 5,000원을 내리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소리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쓰는 문제 하나 봅시다. 내가 우리 30분까지 있지, 얘들아? 1,000원짜리 6개, 5,000원짜리 2개, 아니야, 1개, 그리고 10,000원짜리가 2개가 있어요. 자, 이랬을 때 첫 번째, 지불하는 방법의 수가 어떻게 돼요? 지불하는 방법의 수는 그냥 3개 다 뭐 하면 되니? 곱해주면 되는 거 맞아요? 맞아요. 1,000원짜리를 1개 낼 거냐, 2개 낼 거냐, 3, 4, 5, 6개 낼 거냐 곱하시면 되지. 5,000원짜리도 1개 낼 거냐 말 거냐 하면 되지. 근데 얘들아, 안 낼 수도 있지. 맞지? 그럼 1,000원짜리는 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7개지. 빵개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니까. 됐어요? 그러니까 7개. 5,000원짜리는 빵개거나 1개니까 2가지. 얘는 몇 가지? 3가지. 요렇게 쓰실 거야. 됐어? 그럼 6, 7에 42에서 총 몇 가지가 생겨요? 42가지가 생겨요. 근데 문제를 풀다 보면 꼭 니네한테 함정에 빠뜨리려고 단 0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래요.
뭘 제외한다고? 0원을 지불하는 경우. 0원을 지불한다는 것은 얘 빵개 아니냐? 그럼 여기서 뭐만 해주면 돼요? 그치? 다 빵개는 그 한 가지만 빼주면 되지. 뒤에 빼기 해주면 돼. 그건 니네가 첨삭하시면 돼요. 괜찮습니까? 두 번째, 지불하는 금액의 수예요. 자, 하자. 지불하는 금액의 수는 상위 단위 바꾸려면 자, 만 원을 5,000원짜리로 바꾸면 돼? 돼, 안 돼? 안 되지. 5,000원이 한 장밖에 없지. 10,000원 못 만들어. 그러니까 10,000원짜리는 그대로 있을 거야. 10,000원짜리는 그대로 2장이 있을 거고요. 5,000원을 1,000원으로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 바꿔야 돼. 그러니까 5,000원은 몇 장밖에 없어? 빵개밖에 없고요. 1,000원짜리는 이제 몇 개가 생기셨어? 11개가 생기셨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는 그냥 계산하면 되겠다. 10,000원짜리 낼 수 있는 거 몇 가지? 3가지. 1,000원짜리 낼 수 있는 거 몇 가지? 12가지. 그래서 36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네. 5,000원짜리가 2개면 바꾸는 거예요? 5,000원짜리 2개면 바꿀 수 있죠. 하나만? 아니죠. 아, 하나 더 쓸까요, 그러면은? 그냥 이거 가지고만 할게. 이거 가지고 우리 지불하는 금액의 수 볼까요? 볼까요? 1,000원 가지고 5,000원 만들 수 있지? 그럼 5,000원을 다 뭘로 바꿔? 1,000원짜리로 바꿀 거지? 그럼 1,000원짜리 몇 장이야? 10,000원이니까 10장 넘어가지. 그러니까 얘만 16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17가지가 될 거라고. 물론 빵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하세요. 이러면 빼기 1 명심하시고.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1,000원으로 5,000원 하나밖에 못 만든다고 해서 한 장만 내려야지 이 소리가 아니야. 여기까지 괜찮아? 이게 지금 왜 그런 거냐면 얘들아, 원리를 잠깐 설명을 살짝 좀 해보시면 이런 거거든요. 지불하는 금액의 수는 어떻게 냈냐는 중요하지 않아. 그치? 그러니까 5,000원짜리를 냈든 1,000원짜리 5개를 냈든 어차피 똑같은 걸로 살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 1,000원짜리가 10개든 6개든 5,000원을 2개 만들 수 있든 하나밖에 못 만들든 상관이 있어 없어?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된다고요. 괜찮나요? 여러분 혹시 수영도라고 아나? 수영도? 자, 이 말은 또 몰라도 그 가지치기 혹은 그림 그리면 알 거야. 여러분들 경우의 수 계산하실 때 우리는 카테고리가 딱 3개거든. 나도 이렇게 3개로만 써. 첫 번째가 뭐냐면 노가다예요. 노가다가 무슨 말이냐면 수형도 같은 걸 그리겠다는 소리야. 이 수형도가 이런 거야. 2, 3, 4, 1, 2, 3 이런 거. 4, 5 이런 거. 이렇게 쓰는 거. 뭐 가지치기라고 말도 하거든요. 이런 걸 수형도, 노가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일일이 다 해본다는 소리야. 됐나?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기호를 사용하는 거예요. 뭘 사용하자고요? 기호를 사용하자고요. 오케이? 이 기호 사용해서 그냥 경우의 수 계산하는 거예요. 물론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여러분들 활용하실 때 제일 중요한 전제 조건은 복잡한 문제에서는 뭐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복잡한 문제에서는 그 제약 조건이 많아서 케이스 분류를 갖다가 먼저 제대로 잘 해놓고 적용시킨다라고 생각하셔야 돼. 오케이? 케이스 분류 잘 해놓고. 근데 아까 케이스 분류는 무슨 법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분류하랬지? 곱법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분류하라고 했었어요. 알겠죠? 자, 천천히 그럼 문제 풀면서 한번 느껴봅시다. 자, 이거를 볼 거고, 나 하나만 더 할게. 교란순열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시험에 나오면 럭키가 이거 빡 하고 끝내면 되는 거고, 아니면 노가다로 해야 돼. 안 나오면. 이 교란순열이 뭐냐면 얘들아, 그 말 자체가 조금 어려운데 뒤에서 원래 소개하기도 하는데 오늘은 좀 먼저 좀 해볼게요.
이게 이런 거야. 너네들은 설명할 때도 내가 이런 예제 들었는데, 소방관이 있어요. 소방관 5명이 있어. 이 5명이 출동을 해야 돼. 그래서 자기 방화복을 입고 출동을 해야 될 거 아니겠니? 응? 5명이 출동할 때 모두 다 자기 방화복을 원래 입어야 되는데, 이 교란순혈이라는 것은 어떤 예를 드는 거냐면, 5명의 소방관이 모두 다 자기 옷이 아닌 옷을 입고 갈 경우야. 개판이죠. 그러니까 우리 남자 5명 다 자기 옷이 아닌 것만 입고 가요. 됐나? 그걸 우리가 무슨 순혈이라 그래? 네, 그래서 여기가 말만 쓸게 얘들아. 수학적 기호가 있는데 그 기호를 이해할 필요는 없으니까 소방관 모두 자기 옷이 아닌 거 괜찮을까요? 자, 이런 거예요. 자, 이때 얘들아, 이 소방관이 2명일 때부터 가능하거든요. 왜냐면 소방관 1명이면 출동할 때 무조건 자기 옷이잖아. 자, 소방관 2명이면요, 자기 옷 아닌 거 몇 가지예요? A 소방관, B 소방관이 있어. 원래 자기 옷을 소문자 B로 썼다고 치자. 자기 옷 아닌 거 입어야 되지. 뭐밖에 없어요? BA 한 가지밖에 없지? 그러니까 얘는 몇 가지야? 소방관이 3명이에요. 그러면 A, B, C 소방관이 있다고 치자. 네, 노가다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A는 A 입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얘가 B 입어야겠지. 그럼 남아있는 옷은 A, C지. 그럼 여기 누구 입어야 돼? C, D요? C. 그 다음 A죠. 돼요? 또 얘가 B 입을 때 가능한가? 안 되니까 이제 C로 가야지. 그럼 A, B 옷 남았죠? 그럼 여기 누구? A, B. 이렇게 몇 가지야? 뭐라고요? 갑자기? 너 여기까지 어떻게 나왔어? B, C, A, C, A, B 연거 아니에요? B, C. 아, 이렇게? 이런 훌륭한 녀석. 집 가고 싶구나. 두 가지는 괜찮니, 이제? 개웃기네. 깜짝 놀란대. 야, 네 자세에서 6가지로 말하니까 6가지가 돼야 될 것 같았어. 야, 이제는 A, B, C, D로 가볼게요. 해보자. 얘는 몇 가지 없어. 답은 일단 9가지거든요. 확인해 볼게요. 얘 B 입을게요. 그럼 남은 건 A, C, D지. 그럼 A 입고 D, C일 수도 있어요. 됐어? 그럼 이제 A는 안 되지. 그럼 B일 때 얘를 C 입힐게요. 그럼 남은 건 A, C지. 그러니까 A, C일 수 있죠. A, B 아니에요? I, D. 아, 미안해. AD구나. 미안하다. 미안해. B, C 입었으니까 AD 남았지? 그러니까 여기가 DA 입어야 될 거고요. 얘가 D면요, AC 남았지? 그러니까 여기가 AC 입어야겠네. 그럼 B 입었을 때 얘가 B 입었을 때 다 했지? 그럼 얘 누구 입어? C 입으면 되지? C 입자. 불러. A, D, DB, 그치? 또 D, D, 벌써 D로, B, C, BA 맞아요? 또 C, 여기 누구 입어요? C, 뭐 C라고요? D, A, B, D, A, B. A, B도 있지? 됐니? 네. 또 이제 여기 D 가면 되지? 하면 또 3가지 나오겠지? 그래서 총 몇 가지게요? 9가지예요. 그리고 마지막 얘들아, 이것까지는 좀 외워줘. 5명의 소방관이면 44가지예요. 원래 내면 안 돼요. 내면 안 돼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일단 알아두시고,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암기했으면 좋겠는 건 어디까지다? 4까지다. 이거 사실 안 외우면은 그냥 노가다 하시면 돼요. 방금 한 것처럼. 이 노가다가 수영도 같은 거지. 괜찮니? 근데 이건 그냥 알고 가시자고. 여기까지 됐어요? 됐죠? 네. 야, 이런 건 안 해도 되지. x 플러스 2y가 1, 10이고요. x랑 y가 자연수래요. 이걸 만족하는 x와 y의 개수를 구하래요. 이건 안 해봐도 되지. x부터 볼 거야? y부터 볼 거야? x.
땡 y부터. 왜 y부터 보게? 맞아요. 너 그래도 포인트 다 기억한다. 이 개수가 커서 그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봐봐봐. 지금 두 가지 케이스로 좀 나눠볼 건데 x 플러스 2y가 10이 되는 자연수 xy래. 그러면 얘가 1일 때는 이게 되는 게 있어? 없지. 그치? 근데 y 값이 1이거나 2거나 3이거나 이래버리면 그때마다 부족한 거 x가 다 채울 수 있지. 그러니까 쌤은 이렇게 좀 설명을 할 거거든. y는 숫자 하나씩 커질 때마다 무려 2배가 돼요. 맞아요? 근데 얘는 숫자 하나 커질 때마다 그냥 그 하나 커질 것밖에 안 되지. 그러니까 얘가 조금 더 촘촘하다 이런 표현 써도 괜찮을까? 얘는 조금 더 듬성듬성 간다. 괜찮겠니? 그러니까 나는 여기다 이제 뭐라 쓸 거냐면 x 플러스 2y가 뭐 10이다 라는 방정식이나 혹은 x 플러스 2y가 10 이하다라는 이러한 방정식 부등식이 등장하였을 때 조졌다. 시간 잘못 계산했다. 하셨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먼저 볼 거다? 개수가 뭐한 것부터? 그치. 근데 얘들아 이 개수도 이렇게 볼게. 개수의 절대값이라고 좀 표현할게요. 여러분. 중간중간에 빼기가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개수의 절대값 얘가 큰 문자부터 기준으로 하나씩 세기예요. 알겠니? 그럼 얘들아 이거 개수 셀 수 있겠어요? 위에 거만 간단하게 연습할까? x, y 얘 자연수니까 1부터 되지. 1이면 2 되지. 그럼 x 얼마? 8. 얘 2면 6. 3이면 4면 5면 0인데 안 되지. 몇 가지야? 그치? x, y 값 1씩 커질 때마다 전체적으로 2씩 커지는 거니까 반대로 x는 2씩 뭐 할 수밖에 없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부등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죠? 됐어요? 네. 여기까지가 일단 경우의 수에서 볼 수 있는 기본적인 유형이에요. 알겠나요? 네. 프린트 한번 풀어와. 알겠지? 시간이 잘못했어. 20분은 줘야 되는데 지금 애매하게 12분 남았거든요.